자, 오늘은 추나요법이라던가 골반 교정이라던가 자세 교정 이런 것들의 전후 사진, 비포 애프터 이런 사진을 볼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예요. 흔히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종류의 사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뒤에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잘한다. 이런 종류의 홍보겠죠. 그런데 한의원 홍보 자료에서는 이런 사진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흉내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대충 흉내내서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원래 골반 교정을 끝내고 좌우 균형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양해를 구해서 한번 시도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반듯한 다리예요. 이렇게 대강 모양을 잡아 놓고 마치 오른쪽 다리가 짧은 것처럼 만들고 사진 찍고, 그럼 이게 비포 사진. 다시 대강 흔들어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럼 이게 애프터 사진. 이제 두 사진을 붙여놓고 이게 비포 애프터 사진. 실제로 이 환자분은 먼저 골반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반듯해져 있는 상태인 거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술기로도 회복시킬 수 있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대략 7, 8년 전이던가 그때 저희 한의원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비급여 시술이나 미용 시술 같은 것들을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게 해준다는 전제로 시술비를 할인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추나요법은 제외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추나요법이 비포 애프터 사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위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특정 부위가 비틀어져서 온 환자가 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시술을 했다. 그래서 일단 직후에는 좋아지겠지. 그런데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할 정도가 되려면은 몇 개월 후에 왔어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분이 몇 개월 후에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보여주시고 사진 찍고 할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은 이미 다 나았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깨 높낮이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서 시술을 받으면 시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좋아지겠고, 다음에 오셨을 때는 또다시 삐뚤어진 상태로 오실 테고, 그러면 또 바로잡고 또 삐뚤어져서 오고 또 바로잡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반듯한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시술을 간략하게 하기도 하고, 그게 반복되다가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네 싶을 때 그때쯤에서 종료.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쯤 안 오시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이러면 이게 진짜로 추나요법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 될 텐데, 이미 다 좋아졌는데 3개월 후에 올 필요가 없죠. 물론 이제 재발돼서 오면은 이거는 비포 애프터 사진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냥 비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추나요법은 제대로 된 비포 애프터 사진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술을 계속 받다 보니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보행 시의 느낌이 뭔가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 예전에는 스쿼트 할 때 왼쪽 엉덩이가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추나요법은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본인의 자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나요법은 비포 애프터 사진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에 대한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추나요법 시술을 하는 사진을 홍보용으로 쓰죠, 보통은. 이런 거 할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을 받으려고 고려 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는 조언인데, 추나요법은 환자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시술을 해도 지시를 잘 따라주지 않으시면은 효율이 굉장히 낮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